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원진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거는 호텔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상가라든지 여러분들 오피스텔 이런 것들 전부 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임차를 하는 경우 또는 위탁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제대로 여러분들이 소유자 여러분들 좀 파악을 하시고 계약을 좀 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부터 누누이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 지속적으로 좀 이런 부분을 누구를 믿었다느니 어떤 특정한 우리 그 관리단에 있는 분들을 믿었다느니 어떤 운영사를 믿었다느니 어떤 임차인을 믿었다느니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일이 벌어졌었고 그걸 어떻게 수습하는 것이 중요한데 수습하기가 좀 쉽지가 않는 상황이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결국에 채권이잖아요. 여러분들 소유자 여러분들께서는 임차인분들한테 또는 호텔 같으면은 위탁 운영한 운영사한테 채권을 받아내야 될 부분인데 돈이 없다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게다가 이게 관리비까지도 여러분들이 돈이 없고 이러면 중첩적인 연대 채무를 져야 되거든요. 결국 소유주가 다 나중에 되어서는 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꼭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 집합건물이라는 것을 호실 하나는 여러분들, 것이거든요. 절대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존용 부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절대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계약을 여러분들, 호텔 운영사하고 계약을 맺든, 아니면 직영을 하든, 어떤 과정을 거치든 간에, 임대차 계약이든 간에 최소 여러분들이 월세 있죠. 월세 5개월 이상, 월세 5개월 이상 있잖아요. 그 정도는 받아놨고 관리비도 5개월 이상은 이렇게 받아놓는 상황. 그게 뭡니까? 보증금이죠. 그러니까 보증금은 최소 월세와 관리비는 5개월 이상 받아놔야 된다. 넉넉히는 10개월 정도 받아놔면 좋겠죠. 그게 보증금이잖아요. 그렇게 해두고 여러분들 2개월 이상의 월세라든지 위탁수수료라든지 이런 거 안 주게 되었을 때 거기에 따라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부분이 계약 해지 하는 부분이 좀 계약서 서류 안에 좀 다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제가 이게 유튜브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그 계약서 안에다가 반드시 재소준화의 조서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재소준화의 조서 안에 여러분들이 2개월 이상 임대료라든지 위탁수수료라든지 이렇게 안 됐을 때는 계약을 해지를 하도록 하고 별도의 지금 위약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도록 하는 걸로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재소준화의 조서라든지 이런 임대보증금이라든지 이런 계약의 이행이 안 됐을 때는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는 이런 부분과 그리고 별도로 위약금도 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최소한 그렇게 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재소준화의 조서까지 얼마 안 들어가거든, 금액이. 그러나면 점유이전 검진이 명도소송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바로 집행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나중에 대해서 발 동동, 구르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누차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개인인 경우에,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에 관련된 것들을 전부 다 압류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부 다 가능합니다. 또 재산 같은 걸 다 파악해서 바로 진행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돈 없으면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못 받는 거고요. 소유자 여러분들께서.
근데 법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영리법인 말하는 겁니다. 영리법인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좀 여러분들 법인 등기부를 갖다가 인터넷상으로 다 볼 수 있거든요. 대부분 인터넷 등기소에 가보시면 법인 등기를 보면 자본금이 얼마인지 보세요. 자본금이 굉장히 작을 겁니다. 자본금이 많다 작다 가지고 판단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어느 회사든 간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자본금이 얼마 이상이 돼야 되고 이렇게 공개 입찰을 할 때 그런 금액들이 있거든요. 자본금이 너무 작은데 어떻게 여러분들 그런 업체와 계약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보시고요. 그리고 이게 영리법인들은 많은 이런 것들을 비즈니스를 해왔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는 이게 그냥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하다가 안 되면 회생 신청을 하고, 회생 신청했어도 법인이기 때문에 결국 채권자들이 사인을 안 해주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회생이 안 되는 거죠. 그냥 놔두든지, 파산을 하든지, 이거는 기본인 거거든요. 본인들 입장에서는. 그럼 다른 법인을 또 세우기도 하고. 근데 이게 소유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 저 법인 대표가 문제 있다. 저 법인에 저 사람들이 문제다. 왜 자본금이 얼마밖에 안 되는데 왜 어떻다. 이런 소리를 하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여러분들 재산인데. 누구를 믿었는데 어떻게 되었다.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좀 그렇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되면 관리비도 막 올라가 있고. 그러면 이렇게 예를 들면 여러분 어디를 가더라도 건물에 관리사무소가 있을 테고 그 관리사무소에서는 채권 주심이 그 임차인들한테 다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돈 없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이 없는 거를.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채권 주심하고도 돈이 없다. 압류라든지 다 해도 아무것도 없어요. 돈이 아무것도 없을 때 어떻게 되면 결국 구분 소유자한테 채권 주심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 구분 소유자 여러분들이 또 돈을 다 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처음 계약을 좀 잘 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호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꼭 좀 아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저한테 이 질문을 참 많이 해요. 전국 각지에서. 아니 여러분들 제 관리단이라고 하는 걸 비법인사다입니다. 비법인사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호텔 운영, 직영을 이렇게 하시는 호텔 운영이든 위탁사를 데려오는 호텔 운영이든 간에 그런 곳은 영리법인이라고 해요. 영리법인. 영리법인과 비법인사단과 이 차이점이 뭐죠? 차이점들은 배당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개인에게 배당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하는 그 차이점 결정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있죠. 이게 관리단에서 영리법인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리단에 있는 부분은 소유자분들 단체이나 비법인 사단으로서 건물 관리 보존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관리인과 관리위원회가 있는 거고 그냥 공정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건물 관리를 잘 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각자 이게 소유자 여러분들이 영리법인을 세우시면 돼요. 호텔 같은 게 30개월실 이상이 되면 영리법인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영리법인을 세워서 진행하시면 돼요. 직영으로 했을 때 여러 가지 메리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크게 어려운 건 없는데도 여러분들 어렵다. 직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어요. 여러분들 요즘에는 플랫폼으로 호텔 플랫폼으로 다 돼 있고 또 인력도 적절한 인력만 이렇게 뽑고 물론 이 인력을 뽑았다 하더라도 그 인력이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들면 수시로 교체해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노하우가 쌓이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 위탁 운영사를 데리고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소유자분들이 단체가 비법인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법인으로 여러분들 30개월실 이상이 되신 분들이 법인을 만드셔가 하시는데 운영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또 위탁을 맡기게 됐을 때도 그에 따른 그 위탁 계약서 같은 경우를 좀 잘 적으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토끼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업체
그 운영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꼭 제가 뭘 했습니까? 아까 전에 법인 등기부를 좀 떼보시고 좀 웬만하면 좀 좋은 운영사를 만약에 맡기시더라도 좋은 운영사를 맡기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개 입찰을 해가지고 자본금부터 해가 어떻게 되는지를 쫙 이렇게 그 자격이 어느 정도까지 안 되면 거기 뽑지 않도록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그 기본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을 그냥 맡기시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에 여러분들이 보면 이런 상황들이 많잖아요. 호텔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뭐 시행사라든지 시행사 운영사가 지금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 관리권까지 다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적절한 수익 구조도 안 갖다 주고 그 투명한 지금 회계 처리 같은 경우도 전혀 안 보여주고 그냥 수익률 몇 %만 주다가 또 코로나 사태니까 거의 못 주고 막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들고 일어서는 거잖아요. 일어서면서 뭐 회계 공개라부터 해가 뭐 관리단 조직 구성해야 된다 해서 그렇죠. 관리단 조직 구성을 해야 되죠. 그거는 꼭 필수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소유자분들께서는 관리단을 조직 구성을 해가지고 제대로 돼 있어야만이 여러분 나중에 건물에 있죠. 보존관리뿐만 아니고 나중에 팔아먹을 때도 여러분들이 제대로 팔아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인가관리위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대로 알고 그 전용 부분을 빼고 나면 우리는 집합건물의 공용이라고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집합건물법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또 집합건물법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특별법으로 나와 있고 또 별도로 우리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이라고 또 특별법으로 좀 나와 있고 그 위에 있는 부분이 우리가 민법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민법이 좀 큰 개념으로 들어가 있죠. 그 안쪽에 집합건물법과 또 별도로 공동주택관리법 이렇게 특별법으로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전용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은 공용 부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 보조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자 보수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입점주분들, 소유자분들, 여러분들의 그 불편사항들을 다 해소해 줘야 되고 이런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불편사항이 없어야 고객들이 많이 오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관리비도 안 줄어들게 해야 되고요. 그 얼마만큼 그게 일이 많겠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장사 부분입니다. 그리고 직영법인에서 하고 있는 장사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법인을 만들어서 직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분들께서는 그것을 뭐 어떻게 할 줄을 모르시는 건지 그냥 어려우니까 맡기겠다. 맡겨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맡길 때도 공개 입찰이라든지 이런 게 해가 다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좋은 직영법 그 운영사를 좀 올 수 있도록 있죠.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회계 처리 부분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수익 구조 가졌을 때 비용을 얼마만큼 빼고 수익 구조에서 나머지 수익 구조에서 얼마 가져갈지. 그런데 비용을 얼마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도 좀 잘 보시고 그것도 다 공개해야 되고 그 운영사가 그렇게 해나가야 되는 기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런 부분입니다. 그걸 계약서에 별도로 적어놨든지 그 자기들의 운영사에 별도의 법인이 있다면 그 감사를 별도로 준다든지 여러분들이 거기에 감사로 들어가는 부분을 하나를 더 넣는다든지 이렇게 하셔도 되잖아요. 얼마든지 이게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 계약을 할 때. 근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집합건물에서 특히 호텔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말이 많고 탈도 많고 소유자분들은 그냥 주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 어떤 시행사, 운영사, 뭐 관련된 분들이 또 이해관계 있는 분들이 그 건물을 장악해가지고 협박하고 막 이러잖아요. 또 어떨 때는 보면 여러분들 법적인 부분을 또 모르시다 보니까 또 법적으로 뭐를 한다 해서 하면서 고소한다, 뭐 손해배상한다, 별별 소리 다 하면서 뭐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유자 분들께서 입점주 여러분들께서 그걸 모르시다 보니까 그걸 또 이렇게 내한테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 싶어가지고 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그런 어떤 많이 이렇게
제가 말씀은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하는 것들 말하는 겁니다. 피해를 주면서 잘하는 것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피해를 주면서 하는 시행사업 운영사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그게 본인들은 남한테 피해를 주고 하는데 자기 이익만 챙기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비즈니스라 생각해요. 그냥 협박한다든지 뭐를 문서를 갖다 또 문서 같은 걸 깔끔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안 되도록 계셔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그 임대차 계약뿐만 아니고 위주택 계약을 했을 때 계약을 해지하고 만약에 여러분들 재수나 조수나 이런 걸 하지 못했다면 2개월 이상의 뭐라 해야 될까요? 임대료 또는 수익, 확정 수익금 있죠. 이렇게 확정 수익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변동 수익금도 있을 거고, 어쨌든 수익금이라고 해서 수익금을 여러분들 못 받았을 때, 그때는 빨리 있죠. 거기서 여러분들이 지급명령 신청을 하십시오. 지급명령 신청을 해서 채권 주시면 별도로 하시고, 채권 주심과는 또 채권 주심하고 명도소송은 다르겠죠. 여러분들 재수나의 조사 안 하셨기 때문에 채권 주심과 별도로 명도소송을 별도로 하시라는 겁니다. 빠른 속도로 하셔야 돼요. 빨리 가서 빠져나와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뭐랬습니까? 관리비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빈털터리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한테만 피해가 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떤 분들께서는 그러다 보니까 하시다 보면은 아직 계약 개시가 안 됐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문을 딴다든지 이렇게 되면 또 뭐합니까? 또 고소를 하고 권리행사 방해죄라든지 이런 소송 고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거든요. 손괴짜리 넣는다든지 별별 이런 것을 다 넣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안 돼야 될 거잖아요. 거꾸로 여러분들한테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만약에 있잖아요. 그걸 어떤 곳들은 보면은 그 운영사가 위탁 운영 계약을 해놨다 하더라도 포괄 양수도 계약 다른 운영사 쪽으로 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운영사가 다른 운영사한테 넘겨주는 꼴이 있을 수 있거든. 그런 부분은 있죠. 그 계약서는 전혀 없어요. 포괄 양수도 계약을 하지 말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마음대로 포괄 양수도 계약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 여기 바로 있죠. 경찰서에 고발을 하시라는 겁니다. 고소를 하시고 그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문서 위변조죄가 있을 겁니다. 그런 걸 바로바로 이렇게 고소를 하시고 별도로 민사상으로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서 빨리 처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발 여러분들에게 제가 당부드리는 겁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도 이만큼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그나마 잘 되었던 이유가 현대로 오면서 잘 되었던 이유가 저는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불의에 대해서는 맞서 싸우셨거든요. 다 여러분이 있는 집합 건물에 불의가 있는 곳은 싸우셔가지고 의로움을 위해서 싸우셔가지고 사기꾼들 이런 걸 퇴출시켜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 대한민국에 이순신 장군이 있었겠습니까? 그 이순신 장군이 왜 싸웠었습니까? 그건 딴 건 아니었거든요. 불이었거든, 불이. 이게 우리 애국심 이런 것만 이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냥 외놈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땅을 쳐먹고 우리가 그냥 평온하게 살고 있는데 사람들을 갖다가 죽이고 여성들 강간이나 하고 얼마나 그때 많이 사람들 죽었습니까? 패권 확장을 위해서 별짓을 다 했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거는 인륜에 반하는 거라고. 인륜에 반하는 거. 그때 당시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인륜에 반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그렇다고요. 게다가 우리나라 역사를 여러분들 보시면 얼마나 이렇게 개판이었습니까? 또 6.25 전쟁이 일어났죠. 그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또 한일합방이 일어났죠. 다시 일본이 또 쳐들어와서 한일합방이 일어났죠. 응? 그때도 우리 국민들의 대부분은 모르셨죠. 그런데 거기에 다시 앉아
광복군이라고 해서 싸우고 이런 분들도 있었었고, 어쨌든 이래나 저래나 우리나라가 1960년도 이후에 60년도 이후부터는 우리 국민들, 그러니까 우리 선배 세대들, 여러분들께서, 나이 드신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열심히 피땀 흘려서 했었습니까? 그래서 이만큼 전쟁이 피폐된 상황에 60년도부터 1960년도 시작해도 얼마 됐다고요, 지금? 2020년이면. 많아봤자 지금 60년밖에 더 되겠습니까? 60년 사이에 대한민국에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 여러분들과 그 지도자분들이, 물론 문제 있었던 분들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런 지도자 대부분이 우리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갔던 분들 아니겠습니까? 잘한 부분,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그런데 현대 역사에서는 저는 변치 않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겁니다. 현대에 와서는. 물론 유신이라든지 이런 걸 문제가 있었는데, 대한민국을 이만큼 크게 만들고 자주국방력, 과학기술을 갖다가 월등하게 성장시키고, 교육률을 확 성장시키고, 산업기술을 향상시키고, 도로 다 깔고 이런 게 누가 있었겠습니까? 물론 국민들 여러분께서 다 도와주셔가 그렇게 된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지도자도 있었잖아요. 민주주의에서는 문제점도 있었다는 걸 제가 안다고 그때 말씀드렸고, 어쨌든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피땀 흘려서 이렇게 살아왔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2022년이라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많이 우뚝 섰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고 60년밖에 안 됐는데도 이렇게 됐다고요. 저는 우리나라의 그 저력을 믿고 있습니다. 특히 집합 건물에서는 여러분들 더 그래요. 집합 건물에 사기꾼들이 많다고요. 저는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 집합 건물에서 외놈들과 사기꾼들이 있죠. 외놈들과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켰을 때 일본 놈들이 그것도 패권 전쟁하고 옛날에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가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들 자산을 갖고 나가고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만한 대한민국이 성장했던 이유가 우리 선배 세대들이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여러분들 부모 세대, 저도 마찬가지 부모 세대가 얼마나 노력했어요. 무식하다 안 하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열심히 해서 자식을 교육 한번 제대로 시키기 위해서 피땀 흘려가지고 일하면서 자식 교육 많이 시켰었죠. 대한민국 과학기술력하고 산업기술력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국방력도 많이 좋아졌고요. 물론 여러분들 정치적으로 문제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래도 대한민국이 이만큼 성장해오고 지금 보면은 이래 된 걸 보면 전 세계적으로 보십시오.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 국민들 믿고 있습니다. 62년, 60년 사이에 이렇게 지금 되었는데 다 불의에 맞서 싸우셨다고요. 잘 살자는 거거든요. 다 잘 살아보겠다는 거. 여러분들 재산에 대해서는 절대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도둑놈들을 설치는 것에서 과감하게 여러분을 청산시켜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기본이잖아요. 자, 오늘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옛날에 어릴 때 생각이 나는데, 새마을운동 어릴 때 제가, 우리 때는 국민학교 때 있는데,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새마을운동이 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여러분들 좀 잘 살아봅시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는데, 국회의원님들, 지금 현 대통령, 각 지자체에 여기 계신, 그 구청장님부터 해서, 이게 또 장관님들, 이 좀 보시면 꼭 있잖아요. 우리 집합 건물을 좀 뜯어고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집합 건물에 관해서는 여러분들 그 공동주택관리법에 딱 맞춰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를 확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에도 이권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잘
잘 갖춰져 있으니까 공동주택관리법대로 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그거는 이제 우리 현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나 여야당에 있는 국회의원님들, 행정각부에 있는 장관님들 꼭 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집합 건물이 좀 잘 돼야 장사를 할 수 있고, 이게 임차인분들도 좀 먹고 살 수가 있다고요. 소유자분들 마찬가지고 먹고 살 수가 있는데 엉뚱한 사람들 다 헤쳐먹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좀 골치 아픈 상황이거든요. 생숙 문제다 이렇게 하시는데, 생숙의 문제라기보다는요, 시행사, 운영사 뭐 이런 데 개파는 곳이 많습니다. 우리 소유자분들께서 집합 건물에서도 마찬가지고, 소유자분들께서 사기 당한 것도 문제라고 할 수도 있죠. 사기 당한 것도. 그래서 사기를 친 사람도 문제잖아요. 도둑질을 하고. 뿌리를 뽑도록 우리가 좀 부패를 뿌리 뽑도록 이번 정부에서 꼭 좀 해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집합 건물이 있죠. 투명하고 공정하고 제대로 모든 것을 공개하고 이렇게 될 수 있다면 우리나라 GDP도 많이 좋아질 거고, 우리 국민들이 좀 살아갈 수 있죠. 소유자 입점주분들 다, 고객분들도 다. 저는 그거는 있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으로 확신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원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